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요새 인간관계에서 이런 신호는 보이지 않나요?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연을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받으시 뒤통수 치는 사람, 즉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의 특징,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에게 계속 돈 쓰게 하는 사람. 자신의 돈을 아끼기 위해 남의 돈을 쓰게 하는 행위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남의 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은 남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뒤통수를 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아탄다. 이들의 남의 돈을 쓰는 행위는 자신이 얼마나 알뜰하고 경제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남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숟가락만 가지고 다니며 언제나 남의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떤 손실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 가까이 해봤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진정한 의미의 교류나 상호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돈과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즐기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도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만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자신이 흘린 소문에 대해 잘 모르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에 대해 얘기할 때 끼어들어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인 양 행동한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소문의 확산을 즐기는 교묘한 방법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일도 과장되게 부풀려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하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속마음이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세 번째, 연락을 읽고 무시하거나 안 읽는 사람. 연락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읽지 않는 자들, 혹은 답변이 늦거나 오로지 자신이 편할 때에 그제서야 연락을 하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정말 쎄한 자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쎄하다는 것은 단지 미신이 아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의 데이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락이 늦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락을 요구하는 이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인간들과의 교류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그들과 어울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호 존중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며 이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신뢰를 잃고 결국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손해를 끼치게 된다. 타인과의 소통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답변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행동은 결국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불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런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상처받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고 특히 험담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타인의 비방을 통해 자신의 열등감을 메우려는 성향이 있고 남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며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들과의 친분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들과 깊이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이 타인에 대한 비방을 즐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무가치하고 참으로 쓸데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은 즐거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우월감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은 결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타인의 이야기를 즐기고 특히 험담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아니다.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의 비방으로 메우려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험담은 단기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진정한 자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 친하다고 생각해 베푼 호의가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를 가능성이 높다. 감사하는 마음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작은 보답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매너이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거리를 두고 깊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가까워질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호의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반면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손해를 가져온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호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타인으로부터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예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다. 여섯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대답은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고 곧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자신의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런 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미리 피하고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이들과의 깊은 우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과 이해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 내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7번째, 남에게 피해주면서 당당하게 구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 당당한 사람들을 마주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피해 입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거만함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폭력적인 성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감 부족과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거짓말, 왜곡, 책임 전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약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권력이나 위세를 이용하여 당당하게 행동한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피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8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용서하며 넘어가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 앞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세상이 자신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자신의 실수는 여러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만 타인의 실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자신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불행하다.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은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과도한 자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타인과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더 큰 성장과 인간관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태도의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이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어제보다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한다. 반면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결점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진다. 9번째, 친근한 척 선 넘는 사람.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친근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만의 농담을 시작으로 대화 속에 무례함과 뻔뻔함을 섞어 넣는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농담으로 치부하지만 이는 오로지 자신만의 착각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면 농담인데 왜 그러냐, 혹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라며 상대방을 탓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몹시나 수준 낮은 태도이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근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친근함과 유머는 상대를 봐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타인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무례함을 친근함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10번째, 나이만을 내세우는 사람.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기준이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 이는 실로 무례한 행동이며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에게 답답함만을 안겨주므로 가능한 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을 만날 때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 외에는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만한 다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를 앞세워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서열 정리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나이를 앞세워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받으시 뒤통수 치는 사람, 즉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의 특징,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